자, 1월 9일 오후 5경기 좀 시작해 봅시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엊그제랑 마찬가지로 배구가 상당히 잘 들어왔고, 농구 같은 경우에도 뭐 정관장 프렌 빼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뭐 정관장 오버,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프렌, 점오 프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득점까지 정관장 프렌 빼고는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서울 삼성이랑 이제 LG 경기인데, 저는 이게 뭐 물론 이제 승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일단은 언오버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이 서울 삼성이라는 팀이 원래는 이제 약팀에 뭐랄까 약팀에 있는 약팀 순위권에 있는 팀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분위기도 좋고 흐름도 좋다 보니까 나는 서울 삼성이 흐름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순위가 올랐다, 혹은 뭐 어떤 지표가 올랐다, 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걸 의식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뭐냐면 팀 선수단 전체적으로 분명 자신감이 올랐어요. 내가 그냥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신감이 올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외곽 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거야. 음. 그러니까 서울 삼성이 단순히 뭐 직전에 뭐 KCC 이겼죠, 뭐 이런 걸 이야기함으로써 어우 지난 시즌보다 강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순위가 오르고 경기가 좀 더 경기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팀 전체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는 야투 시도도 상당히 이제 늘어난 모습, 특히 이제 외곽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얻어갈 게 뭐가 있냐면, 근데 이게 시도가 늘어났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도가 늘어났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시도가 늘어나긴 했지만서도 여전히 흔히 말해 이제 야투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슛감적인 부분은 음, 나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야. 그래서 사실 서울 삼성에 대한 이 공격적인 득점 화력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LG와의 이 경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이 외곽에 대한 것보다 결국 LG의 포스트를 얼마나 잘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느냐. 야, 결국 이거거든. 결국 이거야. 야투는 폭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많은 득점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야투율이 안 좋아지면은 그 장점이 한 번에 상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포스트는 이제 볼륨이 크지 않은 대신에 레귤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삼성이 이제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좋아짐으로써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에 대한 LG의 수비적인 안정감, 이것도 무시를 좀 하기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 LG 일반 승도 뭐 괜찮아 보인다, 라고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호랑 장판 경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좀 더 심각한 팀, 일단 장판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연패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5연패였나? 맞죠? 상당히 이제 많은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연패를 기록하는 와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이제 아무래도 이 수비에서의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던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는 이 실점적인 지표가 상당히 뭉개져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5경기 평균 실점이 평실이 아마 한 90점 정도 될 걸로 알거든. 내가 최근에 봤을 때 그랬어요. 90점 정도인 걸로 아는데, 뭐 여기서 오차 보면 조금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5경기 평실이 90점 정도라는 건
공론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평균 실점을 지니고 있는 장판의 현재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상당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그렇고, 뭐 이제 정찬영, 그다음에 뭐 교창이, 최준용, 그다음에 허웅, 그래가지고 확실히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볼륨이 좀 줄어들고, 가장 큰 건 수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손호도 막 엄청나게 좋다고까진 못 말하겠으나 장판에 비하면은 확실히 이제 선녀예요. 선녀고, 뭐 이제 LG와의 경기에서는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는 LG 경기는 내가 그 경기 끝나고 지표를 봤을 때 그 3점에 대한 시도 자체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야투율도 막 그렇게 안 높았던 것 같아. 야투율이 낮았던 것 같아요. 3점을 거의 한 3-4개? 4-5개? 밖에 이제 못 넣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 장판과의 경기에서는 외곽에 대한 시도라던가 야투율도 회복이 된다면은 뭐 손호가 그렇게 좀 어렵게 펼칠 경기까지는 좀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손호 승, 그 다음에 기준점이 좀 낮게 잡힌 경기인 것 같아. 160, 150 후반 줘도 뭐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낮게 좋아지고 다득점까지도 보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BNK 썸이랑 신한은행 경기해 봅시다. BNK 썸에 대해서 요농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장 강한 팀이 BNK 썸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 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연홍 리그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BNK 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른 여자 농구 팀들과 명확하게 다른 건, 그때도 이제 프리뷰 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공격에 대한 루트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진짜 약간 뭐 흔히 말해 이제 느바에서 표현하는 1옵션 아니면은 결국 이제 외곽 난사.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팀인데, BNK 썸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공격 루트만 따지고 보면은 진짜 두세 배 많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는 뭐 득점적인 볼륨도 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은, 요놈 기준에서는 뭐 괜찮은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BNK 썸의 가장 큰 장점은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팀원들의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다양한 득점, 골고루 득점 지표가 나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달리 말하면은 어떤 한 명의 부진이 승패와 크게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기력이 레귤러할 수밖에 없다. 레귤러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한은행을 좀 더 좋게 볼 만한 요소는, 뭐 최희샘도 이제 그 뭐야 직전에 삼성생명 경기 복귀를 함으로써 확실히 이제 전력이 어느 정도 상승된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있는데, 최희샘의 복귀가 뭐 그렇게 BNK 썸이 질만한 경기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는 이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지만, 사실 BNK 썸의 또 다른 장점은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나는 좋다 생각해. 여전히 수비 조직적인 측면도 촘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BNK 썸이 진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BNK 썸 일반승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렌 마인 뭐 둘 중 마인을 좀 더 보긴 합니다만은, 핸디캡보다는 언오버 기준점 123.5였나요? 2.5였나? 그 기준점에서 다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홍 다득점 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는 다득점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연홍인데 왜 다득점 봐요? 이런 말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그 이제 한국전력이랑 선부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부의 뭐 감독,
감독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싶은 건 손보의 1.3배당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는 한전이라는 팀은, 한국전력이라는 팀은 지금 상황에서 임성진만 잘해주면,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잘해준다. 본인 역할을 수행만 해준다면, 이것도 좀 되게 애매하네. 뭐 아무튼 잘해주는 것과 본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의 그 중간 지점만 해준다면은 형캐, 땅콩 제외하면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제외하고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손보 일반승 배당 꼬라지 보면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고, 저는 이 경기는 임성진의 활약이 경기 승패를 가릴 만한 경기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한전이 이겼을 때는 임성진이 진짜 잘했을 때고, 만약 이제 한전이 무기력하게 진다면 임성진이 본인 역할을 못했다고 나는 그냥 예언할 수 있어. 그거밖에 없어요. 이 경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임성진이 가장 큰 변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임성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기대하는 바에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링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대비되는 게 이제 며칠 전에 그 송이치죠. OK 금융그룹의 금융그룹의 송이치랑 좀 비교가 되는데, 제 스탠스가 송이치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기대만큼 절대 해줄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경기 이제 형캐 승 마엔 언더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송이치랑은 임성진은 분명 실링이 다르고, 그리고 임성진이 한국전력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던가 좋았을 때 퍼포먼스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비빌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182.5였나? 오버, 그 다음에 한국전력 프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렘보다는 오버가 좀 더 끌리는 경기긴 해요. 프렘보다는 오버가 좀 더 끌리는 경기다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배 기업은행이랑 페퍼저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절대 마지막 경기라서 코멘트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요. 간다면은 이제 기업은행 승, 마엔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길게 설명할 건덕지도 없는 경기고, 뭐 저는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배가 최근 두 경기가 둘 다 이제 풀세트로 가긴 했는데, 뭐 저는 이 경기만큼은 뭐 뭐라 해야 될까, 두 경기 다 이제 우리가 직전 두 경기 다 풀세트가 갔고, 우리가 둘 다 이제 프렌 혹은 뭐 다득점 쪽으로 접근을 했잖아. 근데 그거 두 경기랑은 이 경기랑은 나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더 쉬워 보여요. 오히려 뭐 흥국생명 1.2배 혹은 뭐 현대건설 1.0 몇 배보다도 나는 기업은행의 배트맨 기준 1.27배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좋아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간다면은 기업은행 일반승 혹은 배당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센마 접근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경기는 그렇게 길게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원사이드하게 보이는 경기고, 뭐 끼케 한 세트 정도 따이겠죠. 두 세트까지는 안 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 이렇게 보고 추천받고 추천픽이랑 1순위 공개하고 방송 마무리합시다.